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디플로이먼트와 서비스를 알려드렸고요. 파드 간의 통신을 위해서 파드에서 직접 다른 파드로 IP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접근 방법이 파드를 내리거나 올릴 때 IP의 변화에 의해서 직접 접근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파이썬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었고요. 이번에는 그 전 시간에 만들었던 패스트 API로 기본 앱을 생성한 적이 있어요. 이 기본 앱을 지난 시간에 했던 서비스를 가지고 똑같이 다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포트리를 가지고 한번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패스트 API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포트리 new 패스트 API 서비스 디플로이먼트라고 할 거고요. 해당 폴더로 이동을 할게요. 자, 이동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포트리 env 리스트를 한번 눌러볼 거예요. 자, 없죠. 포트리 이때는 env use, 이제 과상 환경이 잡혀 있는 애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env use, 그리고 현재 파이썬의 위치를 해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pyenv라는 걸 이용해서 파이썬을 여러 버전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python.bat이라는 걸 이용해야 됩니다. python.bat에 현재 실행되고 있는 파이썬 버전을 지정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저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눌러주시면 현재 파이썬 버전이 바로 가상 환경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포트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env list라고 했을 때 나오죠. 자, 3.11.3이 activated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걸 가지고 파이썬 패스트 API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API를 한번 생성을 해볼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bash-c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나노 에디터를 사용할 겁니다. main.py라는 파일을 생성을 할 거예요. 자, 이 상태로 만들어지면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저는 여기서 복사를 해볼게요. 자, 뭐 아주 간단하죠. 뭐 get으로 와도 hello world, put으로 와도 post로 와도 hello world를 찍도록 해놨어요. 자, 이게 다예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X 누르시고 yes 하고 엔터 누르시면 밖으로 나오죠. 이제 필요한 패키지들을 add 해서 설치를 해줄 거예요. 자, 포트리 add 패스트 API 설치를 할 거고요. 유비콘 설치할 건데 스탠다드로 그냥 설치를 할 겁니다. 풀로 설치하셔도 돼요. 자, 구니콘 설치를 할 거고 엔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설치가 될 거예요. 자, 설치가 됐죠?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인스탈링에서 관련된 패키지들이 다 설치가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걸 설치를 할까요? 이제는 더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포트리 쉘로 들어가셔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는 일만 남았죠. 자, 이 상태에서 유비콘 main app 하고 릴로드 누르시면 지금 127.0.0.1에 설치가 됐고요. 이거 따라가 보시면 이제 실행할 수가 있어요. 문제없이 동작하는 걸 확인했으니 이 파일을 그대로 도커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미지를 만들어서 도커 이미지를 이용해서 사용할 겁니다. 자, 도커 이미지를 만들고 나서 실행을 해볼 건데요. 그게 이제 예전에 했던 거죠.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bash-c 나노 이제 도커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파일 내용은 제가 또 이것도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그대로 활용을 해 보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뭐 파이썬 슬림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파이썬 튜토리얼에다 넣고 있죠. 이건 똑같아요. 다음에 뭐 뒤쪽에다가 8점번 폴트를 가지고 유니콘으로 워커를 4개 띄우고 4개의 워커는 유비콘 워커를 이용해서 사용하겠다 라고 하고 있죠. 자, 어렵지 않아요. 쉽죠? 자, 여기에서 컨트롤 X 누르고 똑같이 엔터 누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도커 빌드를 이용해서 자, 태그도 주시고 패스트 API 서비스 자, 도커라고 그냥 할게요. 패스트 API 서비스 도커 아니 패스트 API 도커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레이티스트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엔터. 자, 도커 빌드 뒤쪽에 뭔가를 빼먹었죠. 점. 자, 이렇게 하면 원래 저 뒤쪽에 도커 파일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현재 폴더 밑에 있기 때문에 점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도커 이미지가 생성이 되도록 됩니다. 그리고 저 포트리 관련돼서도 될 거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설치가 거의 끝났고요. 자, 됐죠. 이제 이 상태에서 도커 런을 통해서 자, 포트 8000번을 8000번으로 해달라 라고 한 다음에 패스트 API 도커 레이티스트 라고 하면 도커가 실행이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동작을 제대로 하는지 볼게요. 로컬호스트 8000번이겠죠. 8000번.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헬로 월드 찍었죠. 자, 여기에서 DOCS 해주면 웹 쇠거가 나오고요. 리독이라고 하면 또 거기에 맞는 녀석이 출현합니다. 자, 어때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게 이전에 해봤던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있으니까 이제 종료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금 여기서 컨트롤 C를 눌러도 핸들링 시그널만 가지 바깥으로 아예 나가지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제가 보기엔 약간의 버그 같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도커 PS를 해보시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도커가 보여요. 자, 여기 보시면 패스트 API 도커 레이티스트 있죠. 컨테이너 아이디도 있어요. 이 녀석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스톱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저거 자동으로 스톱 될 겁니다. 똑같은 그 다음에 도커 이미지스 해볼게요. 이미지스 해보면 패스트 API 도커는 있죠. 도커 PS 하면 이제 스탑 했기 때문에 사라졌을 거예요. 자, 이제 컨테이너가 실행되고 있던 프로세스는 스톱을 시켰지만 해당 컨테이너가 아직 존재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컨테이너 자체를 삭제하고 싶을 수 있어요. 컨테이너 자체는 삭제하고 이미지는 그대로 두고 싶으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컨테이너를 다시 한번 ps-a를 해보시면 안 죽었어요.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있죠? 이 녀석. 그래서 이 컨테이너 아이디를 복사를 한 다음에 딜리트를 할 겁니다. 도커 컨테이너 RM 이렇게 해주시면 실제 삭제가 되고요. 이제 ps-a 해도 삭제는 될 거예요. 안 보일 거예요. 그렇죠? 없죠? 이제 여기에서도 없고 도커 이미지스 해보시면 여기에는 아직 존재합니다. 이 도커 이미지를 가지고요. 서비스를 생성을 해볼 거예요. 자,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CLS 한번 해서 정리하고요. 이전에 만들었던 여기도 완전히 정리가 됐죠? 네. 자, 이 상태 그대로 한번 서비스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셀에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쉘에서는 나올게요, 밖으로. 자, 이제 배시-c 이용해서 나노로 YML 파일을 만들어 볼 거예요. 배시-c 하고 나노하고 myPest API 서비스
여기다가 my를 빼고요. my는 fast API 서비스 YML이라고 제가 해볼게요. YML. 그 다음에 엔터 누르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자, 여기 만들어 놓은 거 보시면 디플로이먼트고 이름은 mypast 디플로이먼트로, 그 다음에 앱은 mypast API, mypast API고, 근데 지금 우리 앱이 mypast API로 되어 있느냐를 확인해야겠죠. 저는 지금 mypast API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이미지 이름, 요 녀석 past API 도커라고 했을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저는 똑같이 past API 도커라고 할 겁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미지를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자, 이미지 위에 올라가 보시면 이미지 past API 도커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이름을 거기에 맞춰줄 거예요. 하고 짠 하면 됐죠? past API 도커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다 맞췄으니까 아래쪽도 한번 보시고, 이제 이 위쪽에서 만든 디플로이먼트 서비스가 지금 리플리카 셋을 두 개로 해가지고 레이블은 mypast API라는 레이블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밑쪽에서 서비스는 mypast API 서비스를 만들 거고, 셀렉터는 요 위에 만들었던 mypast API를 가지고 연결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는 디플로이먼트를 가지고 만들어진 서비스겠죠. 디플로이먼트는 두 개의 리플리카 셋을 가지고 있는데 그 리플리카 셋은 파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 mypast API 뒤쪽에 뭐 여러가지 이름으로 생성이 될 겁니다. 자, 컨트롤 X 하고요. yes 누르세요. 자, 이 상태가 일단은 만들어진 상태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야겠죠. 예, 쿠버네티스에서 어플라이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다시 F 하고요. 지금 만들었던 저 이름, 파일의 이름 fast API service.yml을 불러주시면 이렇게 서비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kubectl get 서비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 밑쪽에 mypast API 서비스라는 게 있죠. 그리고 kubectl get path도 한번 해볼게요. 자, 파드 하면 이렇게 뒤쪽에 디플로이먼트 어쩌고 해서 만들어지죠. 두 개 러닝 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kubectl get path o wide라고 하면 조금 더 자세한 내역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kubectl describe라고 해서 저 서비스에다가 서비스 이름 mypast API,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면 요거에 대한 엔드포인트도 생성이 되어 있죠. 하나는 95.8000, 하나는 96.8000. 디플로이먼트로 지금 리플리카 셋을 두 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연결된 엔드포인트도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드 밸런싱 형태로 되면 서비스가 자동으로 양쪽에다가 분배를 하겠죠.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분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 서비스를 그러면 이제 내부에 만들어 놨으니까 포트를 외부로 포워딩을 해서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이전에 만들어 놨던 로컬 호스트 8000번을 실행을 해보면 지금은 접근이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포워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포트, 그 다음에 서비스 이름이 mypast API 띄고요. past API 서비스 포트는 이제 8000번을 똑같이 8000번으로 노출하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워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연결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다시 DOC 하시면 되죠. 자, 리독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독 하면 이렇게 나오죠. 네.
자, 그래서 이걸 지금 오늘 보여드린 이유는 패스트 API를 가지고도 똑같이 지금 이전에 만들어낸 리플리카 셋과 서비스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는 파드에서 서비스를 통해서 내부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것. 요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